뺄 수 있고 너무 인위적인가?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하면 여드름인데 이 여드름 중에서도 딱딱하고 크기가 큰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진료실 문 열는 그 순간에도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자존감도 막 떨어지시고.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은 게 제가 20년 전에 딱 그랬거든요. 색소기계 흉터도 되고 문신도 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홍조, 혈관, 기형 화농성 여드름의 원인은 실은 이미 다른 여러 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스킵을 하고 싶고 일단 여드름이 났어요. 그러면 이 여드름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확실하게 여드름을 좀 잡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와 케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딱 원장님 정도만큼만 매끄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대단하진 않은데. 아니요, 진짜 딱 제가 원장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화농성 여드름으로 정말 흑역사를 썼던 게 바로 20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블로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고 용기 내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좀 엄하셨거든요. 남자가 무슨 여드름 날 수도 있지, 클렌징 세안제나 좀 바꿔봐 하고 용돈 주시고 끝. 근데 이게 피부 안 좋아지신 분들이 진짜 아는데 이게 화농성 여드름이 이렇게 많으면 실은 이제 가장 데이트도 많이 하고 친구들로 많이 만날 때잖아요. 미팅도 많이 하고. 근데 얼굴에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면 완전 자존감이 바닥이어서 그런데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는 시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나름 또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녁에 세안도 정말 오랫동안 해보고 또 압출도 하고 나름 소독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전문의도 아니고 학생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결국 남은 건 붉은 흉터와 푹푹 패인 얼굴에 자국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 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좋아진 비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심했던 화농성 피부에서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얘기까지 들으기까지 이 20년간의 노하우를 제가 딱 3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기억해보세요. 첫째, 화장품을 절대 늘리지 말고 오히려 슬림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스토어가 너무 대중화되면서 우리 K뷰티도 한창 이제 곽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여드름 나시는 분들을 잘 여쭤보면 화장품의 개수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여드름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화장품을 바꿔서 개선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은 이 제조 과정에서 아주 기름진 성분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능성 화장품의 개수가 많을수록 클렌징의 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화농성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를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농성 여드름을 내가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좋아지고 싶다 하실 때에는 화장품의 종류를 바꾸거나 늘리면 절대 안 되고 한두 가지의 기초 제품으로 줄이시고 클렌징의 횟수도 줄이셔야 피부의 염증도 줄이고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평소에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라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화장품을 최대한 개수를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과 기초 제품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촐하죠. 보통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밀크 클렌저로 단일 세안만 하고, 보통 선크림만 한번 발랐을 때에는 폼 클렌저나 아니면 이조차도 너무 예민할 것 같으면 이런 겔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클렌징 하고 나서 로션을 어떻게 발라야 할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여드름 피부는 로션 크림, 수분 크림, 앰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드름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로션 한 가지만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면 이런 MD 로션을 바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 양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듯 안 바른 듯 얇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가을이나 겨울에 로션 한 가지만으로는 조금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는 앰플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앰플을 가볍게 바르고 흡수시킨 다음에 로션을 얇게 바르면 여드름을 악화시키지 않고 스킨케어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약입니다. 우리 여드름이라는 건 계속 올라왔다 사라졌다 재발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경구약, 먹는 약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먹는 약 중에 항생제, 피지 조절제를 참 고민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여드름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은 피지 조절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경구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1순위는 피지 조절제인데요. 이 피지 조절제를 제가 드시는 분들 또는 드셨던 분들을 여쭤보면 한 달 먹었다가 쉬었다가, 아니면 일주일에 2알 먹었다가 여름에 잠깐 먹고 겨울에는 끊고, 이런 수순을 밟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루틴대로 정말 정석대로 하려면 피지 조절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먹되 나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줄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이 피지 조절제를 먹으면 눈이나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나요? 저는 악건성 눈인데 라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 저는 임신 계획이 있어서 피지 조절제 먹으면 나중에 아기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피지 조절제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시아인은 서양과는 다르게 좀 용량을 적게 하지만 꾸준히 먹어도 충분히 여드름을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피지 조절제보다는 주치의 선생님과 좀 티키타카를 하면은 훨씬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드름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시술들인데, 이건 제가 진료실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단 자잘자잘하게 생긴 좁쌀 여드름은 일단은 짜줘야 합니다. 압출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압출 너무 아픈데,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붉은 자국까지도 같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이 붉은 자국 굳이 돈 들여서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피부과 전문의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좁쌀 여드름 압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붉은 자국을 꼭 초기에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이 붉은 자국을 초기에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깊은 페인 흉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인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화농성 여드름이랑 붉은 자국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1순위 시술이 뭘까요? 저는 저의 경험을 생각했을 땐 골드 PTT를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년 전에 화농성 여드름 치료할 때는 골드 PTT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좀 핫한 시술 중 하나인데, 이 골드 PTT의 PTT는 이제 빛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원리인데, 원리가 참 재밌어요. 우리 금 있잖아요. 금. 요즘 금값이 아주 비싼데, 이 아주 미세한 금 입자를 여기 여드름을 만드는 공장이 피지샘에 깊숙이 넣은 다음에 거기에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이 그 레이저의 열을 쫙 빨아들이면서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샘을 줄입니다. 근데 이제 피부에 금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한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피지랑 함께 금도 나갑니다. 이 골드 PTT를 하면 말이죠.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샘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재발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여드름 관련된 레이저들은 너무 뻘겋게 붓고 딱지도 너무 오래 가서 우리가 다운타임이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드 PTT는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골드 PTT 때 생기는 열이 콜라겐을 조금 생성하도록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골드 PTT를 하게 되면은 여드름 붉은 자국과 함께 피부결이 개선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에 이 골드 PTT가 있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페인 흉터 때문에 치료했던 그 시간과 조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여드름 치료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레이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스킨 부스터도 같이 하는 게 좀 다른 점인데요. 이 스킨 부스터가 뭐냐면 우리 화장품을 피부 겉면에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의료기기로 허가가 돼서 실제 피부 속에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재생하고 피부를 좀 흉터를 덜 생기게 만드는 이런 성분들을 직접 주사로 피부에 넣는 일종의 피부 영양주사죠. 스킨 부스터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각자 환자분들마다의 피부 타입을 보고 좀 추천을 해드려요. 피부가 얇고 붉은데 속건조까지 있다, 그런데 여드름이 난다 하시는 분들께는 리쥬란을 추천드리고요. 뭔가 이미 패인 여드름 흉터나 아니면 모공이 좀 넓어진 분들께는 주베룩과 같은 PDLA 성분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좀 트러블이 작고 예민하고 하지만 또 탄력도 좋아지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요즘에는 이제 진피층에 직접 콜라겐을 넣어줄 수 있어서 그런 콜라겐 주사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골드 PTT가 그 원인을 잡고 재발을 줄이는 그런 치료라면, 이 스킨 부스터는 이미 생긴 여드름 후의 자국들을 지우고 새살을 메꾸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서 그 돈 써가면서 시술받는 거, 치료받는 거 너무 배부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화농성 여드름, 만성 여드름이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존감도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혼자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야, 너 전문의 선생님과 이야기해봐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부과 가봐라, 이렇게 한마디만 좀 일찍 해줬어도 아마 과거처럼 흉터도 좀 덜 남았을 것 같고, 또 흉터 치료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꼈을 수도 있죠. 오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이 화농성 여드름을 제가 좀 극복한 썰과 극복한 노하우, 그리고 20년 전과는 조금 다른 요즘 유행하는 치료 방법도 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거울 보면서 내 피부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시는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피부과 의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보다 훨씬 심하게 피부를 망치고 다녔는데 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피부과 여드름 치료가 꼭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 방법에는 나의 현실에 맞게 다 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서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